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있잖아요. 새만금에 대한 개발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 달달이 보면은 뭐가 올라간다, 뭐가 개발된다, 앞으로 무슨 기업들이 또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반사하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맞죠? 오늘도 보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어떻습니까? FTA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중심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력을 많은 부분들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돈이 어딥니까? 새만금에도 지금 뿌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유대인 돈을 끄집어내는 거는 중국 자본을 끌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입니다. 그게 근데 유대인이 이스라엘과 미국은 상당히 연관성이 돼 있어요.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치 기반과 미국의 경제를 아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이기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오게 되면 미국도 같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 일본 서로 막 이제 다툼이 있듯이 경합을 벌이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어떻습니까? 더욱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요. 기업들은 돈이 된다라고 하면 채산성이 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태까지 안 되니까 안 움직인 거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맞잖아요. 모든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된다. 부자들한테 사람이 많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람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뭐라도 떨어질까봐. 꼼꼼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부자 밑에 있으면 있잖아요. 뭐 차 버리는 것도 그냥 탁 주고 막 그래요. 뭐 BMW 이런 것도 야 또 써 그냥. 그거 없어도 사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연필 한 자루 얻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친해야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자꾸 당연히 부자들한테 친해지면 뭐라도 꼼꼼이라도 떨어지는 게 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부자가 아무나하고 친해집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들하고 친해지려면 여러분들도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나 친해지냐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많은 자금들, 외국계 자금들 막 돈들이 지금 새만금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서막을 울리기 시작을 했다가 언제입니까? 이제부터다라고 하는 거야. 응? 대한민국의 서막, 서울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있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자, 서울이 개발되기 때 그때쯤이면 서울에서 집이라도 사놨으면 아니면 땅이라도 좀 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일 안 해도요 평생 먹고 살아요. 응? 여러분들 지금 막 일하려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안 해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 몇만 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땅값이. 맞죠? 그동안 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뭐 200배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몇만 배가 올라갔는데 인건비로 해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응? 땅값은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만금 이제 아직 어린애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직 어린애지만 앞으로 그 성장할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눈을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서울이 개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땅을 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새만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또는 고객들이 투자해서 그 재미를 맛볼 수 있게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10년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20년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 30년으로 보세요. 새만금은 더욱더 서울과 같이 아니 뉴욕과 맨하탄처럼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어딥니까?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기 잠깐 제가 PPT를 잠깐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자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뭐예요? 여기 지금 남부기축도로 현재 요 구간이 현재 어떻습니까? 보상 중에 있어요. 그쵸? 보상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개화도고 그 다음에 의복리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도로가 남북 삼축도로 아니에요? 이건 삼축도로고 이거는 새만금 지원도로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개화도에서 어떻습니까? 기준으로 해서 군산에서 내려와서 의복리 가는 거리나 여기서 요 도로 타고 여기 창북리 들어오는 거리나 똑같아요. 절대적으로 의복리에 비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 남북 삼축이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이축도로에 대한 영향권뿐만 아니라 남북 삼축도로에 대한 영향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부지의 도시 지역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어떻습니까? 부안에서는 인구가 가장 집중될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자 보자고요.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새만금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군산시청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동서 일축도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죠. 맞죠? 그 군산의 가장 메인은 군산시청 주변으로 이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다 생각을 해보면, 근데 부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안은 아직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입지에 지금은 창북리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 남북 삼축이 들어오면 앞으로 창북리 주변에는 어떻게 개발이 될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보는 수준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요 수준으로 개발될 거예요. 미장도시 개발구역으로 해서 군산시청 주변으로 해서 부안군청하고도 지금 창북리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안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창북리는 어떻습니까? 신시가지로 개발이 될 텐데,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개발될 텐데, 군산시청 주변에 있는 건물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는 빼곡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면적도 넓은 데다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복리라든지 제한된 의복리도 돈이 되고, 물론 개화리도 돈이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거기는 제한된 면적 가지고 있잖아요. 그보다도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온갖 편의시설과 인구 유동이 더욱더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는 창북리가 가장 중심지가 될 가능성은, 여러분들 이건 10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남북 삼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북 삼축 라인의 창북리가 가장 중심축으로 이쪽 부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강남으로 발돋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압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부동산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평택이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이미 그때 예언했어요. 왜냐면 도로망을 딱 보니까 엄청 되겠더라고. 그때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 하고는 싶었는데, 그때 만약에 했으면 제가 100배 먹었을 거야 아마. 제가 그러면은 저기 없을 수도 있어요. 빌딩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 1억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내가 투자했다라고 하면 불과 그거 10년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10년 얘기가 이 부안에 여러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지금 요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지역별로 지금 여기 지금 부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서 뭐 동진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진권은 이런 컨셉으로 개발되고, 여기 개화는 이런 컨셉으로 개발되고, 상서는 이런 개발되고, 이런 컨셉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추정을 좀 해봤는데, 제 예상은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부안 지역별 개발 유형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 남북 이축과 어떻습니까? 이 남북 삼축도로와 어떻습니까? 동서 삼축도로와 새만금 지원도로, 이거 핵심 아닙니까? 그쵸? 이 도로가 가장 핵심 축으로 들어오면서 주변 개발에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까 했잖아요. 아까 쭉 올라가면 아까 군산이었죠? 군산은 어떻습니까? 군산시청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 다 개발됐죠? 거기 군산시잖아요. 여긴 부안군이고.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이 당연히 군산시와 버금가는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히려 군산시보다 더 나은 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강북보다 강남이 낫듯이 새롭게 개발되는 곳은 오히려 더욱더 새로운 신시가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더욱더 땅값이 더 비싸지는 거야. 맞죠? 그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보니까 뭐 개화도, 뭐 의복리, 여기 상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안, 읍내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여기 상북리 일대, 그죠? 그 다음 백산면, 요 일대가 바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다 개발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남북
여기가 지금 남북 삼축도로 들어가는 데고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것도 상북리, 여기가 창북리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새만금 지원도로 들어가고 우리 땅이 여기잖아요. 맞죠?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도시지역으로 잡혀져 있는 면적입니다. 이게 자연녹지 포함해서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그다음 이 노란색은 이제 2종이고 센 노란색 있잖아요. 연한 노란색은 1종이고 지금 보니까 요 지역이 앞으로 가장 중심축으로 뜰 텐데 현재 부안 군청 소재지고 여기가 강북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강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만금 남북 삼축도로가 지원도로가 있어서 남북 이축도로와 남북 삼축도로가 연계가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뭘 보고 해야 돼? 반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 보름달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보름달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줄어들죠? 반달은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상현달은. 여러분들은 상현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각도에서 보면은 여기는 상현달이라고 하면 여긴 보름달인 거예요. 물론 더 커지겠지만 예? 그런 각도로 보는 거야.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여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은 그 다음에 상현달로 돼가지고 이제는 그 뭐 보름달이 되죠? 그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현달이에요. 상현달 정도. 상현달. 상현달은 나중에 보름달 되잖아요. 맞죠? 왜? 여기도 아직 100%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나 가장 작은 거에서 어떻습니까? 초승달 이거죠. 이게 초승달에서 가장 이게 상현달 돼서 이게 반달 될 때 여기서 이렇게 될 때 가장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여러분들은 그 초승달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분들이. 응?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종 일반적이 9.6, 5.3, 0.1% 전체 면적 중에서 이거밖에 없죠. 이분들이. 그러나 이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저는 이렇게 도시 컨셉으로 주거용지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해요. 도심지가 개발이 될 겁니다. 얘가 가장 큰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도심권이 있잖아요. 도심권이 개발되는 주거용 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풍부한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 부안에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릴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가장 풍부한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땅값이 가장 비싸게 올라가겠죠. 제가 보는 거는 창북리가 앞으로 땅값이 제일 비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제 분명히 여러분들 10년 후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나. 오히려 창북리가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땅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세종시가 왜 비싼데요? 세종시가 왜 더 비싸요? 수도권 땅보다도? 서울 땅보다 더 왜 비쌀까요? 요즘에 지방이라고 해서 싸고 서울만 비싼 게 아니에요. 지방을 더욱더 특화시켜버리면 있잖아요. 개발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서울에 있는 강북에 있는 땅값보다 더 비싸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대의 땅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100만 원 땅이 나중에 2천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개발 여건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새만금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개발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개화도시 있잖아요. 개화도시. 개화리. 그 섬 있잖아요. 개화도 섬. 개화도 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일종 일반주거지역 12.6 도시지역 중에서 2종이 4.2% 정도 이게 되는데 여기는 그 새만금하고 바로 앞에 있고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셉을 잡아본 게 뭐냐면 이런 컨셉으로 개화도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단지 아파트 빌딩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고급형 타운하우스 위주로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화도까지 창북리에서 들어가는데 차 타고 2, 3분밖에 안 돼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창북리는 어떻습니까? 도심권 개발이 돼서 인구가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상권들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쪽 개화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 끼고 어떻습니까? 뒤에 산이잖아요. 여기 뒤에 산자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이 있으니까 강 끼고 이런 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돈질이에요. 의복리 있잖아요. 그 밑에 돈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종이 13%, 2종이 한 4.7% 정도 수용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이런 지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형 주거타운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역은 새만금하고 가깝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창북리처럼 상권들이 크게 들어가다기보다는 새만금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고급형 주거 타운하우스들 들어가는 정도 위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오잖아요. 바로 요 동네인데 여기 지금 현재 청호저수지 끼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서라는 도시지역인데요. 상서 도시지역은 여러분들 우리 상서 용소리 했잖아요. 용소리 같은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컨셉이냐면 이렇게 이런 컨셉 있잖아요. 도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전원형 주택단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 앞에 이제 신도시까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동네. 정말 왜냐하면 도심권에서 생활 편의시설을 다 이용하면서 정말로 고급형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를 그려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가 바로 새만금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가 뭐예요? 여기가 국립공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도시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가 나중에 신도시가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소리 일때 우리가 그때 여기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편의시설을 다 활용을 하면서 뒷자락에는 어떻습니까? 변산 국립공원을 끼고 이렇게 고급형 전원주택 타운하우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여기도 있다라고 저는 계산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백산 도시인데 백산은 이제 부안의 가장 외곽 도시잖아요. 근데 백산은 부안 읍내하고 가까워요. 부안 읍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외곽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컨셉을 잡자 그러면은 이런 다세대 다가구형 공동주택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아파트 빌딩보다는 뭐냐면 아파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집적되는 지역은 창북리 일대. 알겠어요? 창북리 일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안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부안 읍내가 개발이 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외곽이 바로 백산인데 백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밀도로 해서 이런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신태인 쪽도 많이 했잖아요. 신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류유통 거점 도시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상업시설 중심의 물류유통 거점 도시로 개발이 되고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망, 도로망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망 교통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태인 쪽에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되게 괜찮아요. 이런 분들도.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신태인 쪽은 물류 거점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창북리 일대 있잖아요. 창북리 일대는 고급 집들이 밀집해 있는 상권들이 밀집해 있고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서 인구 유동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 있잖아요. 돈이 흐르는 지역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으로 창북리 일대를 손꼽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바로 강남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이 일자리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창북리에도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정말로 엘리트층들이 많이 주거하는 그런 동네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자, 투자의 원칙.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봐라. 자꾸 현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맞죠? 미래의 모습 보는 겁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반달이다. 삼국유사는 어디 썼습니까? 신라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라는 반달인 거예요. 백제는 어떻습니까? 보름달은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라는 어떻습니까? 반달이니까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로 보름달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라? 반달, 초승달.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창북리는 있잖아요. 이제 초승달밖에 안 돼요. 반달이 무슨 반달이 아직도 멀었지. 초승달밖에 안 되는 그 창북리가 앞으로 반달이 되고 앞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보름달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 있잖아 20년 걸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언제 기다려요? 땅값이 다 완성되고 땅값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개발 여건에 따라서 땅값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땅값은 5년 이내에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올라갈 것을 먼저 올라갑니다. 건물이 올라갈 거를. 그래서 땅이 먼저 올리는 거 가격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미 다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물이 들어가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